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여러분은 자가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에 살고 계신가요? 둘 다 아니라면 반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겠죠? 사실 주거 방식이라는 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때도 있고 저렇게 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전세를 나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라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런 분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전세 그리고 월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세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집을 사자니 집값을 치를 목돈이 없거나 아니면 설령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요. 집은 잠깐 빌려서 사는 게 내 취향에 맞아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집이라는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만을 따지는 그런 분들이 전세를 사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세는 가수요가 없는 100%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전세는 주된 보호 대상이 되고 또 지원 제도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혼부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런 정책 대출은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려준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월세보다는 전세로 사는 것이 자산 형성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매달 현금이 월세로 크게 나가는 것보다 전세 대출 이자로 나가는 게 더 적으니까 열심히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나중엔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나중엔 이 보증금에다가 돈을 조금만 더 보태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내 집 마련의 코스였죠. 지금은 수중에 모아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은행에다 저리로 목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집주인한테 보증금으로 주는 게 됐으니까 사실상 오늘의 전세 시장은 은행에다가 저리로 월세를 들어 산다 이런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국 사회의 주거 양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전세 사기라는 이 희대의 사건으로 인해서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집주인 대신 허그가 보증금으로 돌려준 금액이 4.3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만 1.4조 원이 보증금으로 지급이 됐는데요. 이게 전세 사고가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아직도 전세 사기 여파는 부동산 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얼마 전에 흥미로운 통계가 새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주택 전세 비중은 2020년에는 61.6%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58%, 2022년 50.3%, 그리고 작년에는 47.6%로 하락세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와 단독주택에서 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월세 거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중에 전세는 36.3%, 월세는 63.7%로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빌라와 단독주택에서 전세를 살다 보면은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니까 아무래도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월세가 반강제된 상황이에요. 전세 사기가 터지고 보증 사고가 급증하니까 정부는 작년 5월에 허그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능했던 전세 보증금 지급 기준을 126%까지 낮췄는데요. 이처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일종의 상한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이 한도를 넘어선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송파구 A빌라의 공시가격은 2022년 2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126%로 한도가 낮아지면서 전세금의 최대 한도가 7천만 원 이상 낮아져 버리게 됐어요. 근데 올해 또 정부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하면서 공시가격이 한 번 더 낮아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낮아진 공시가격에서 또 126%로 한도가 더 낮아져 버렸고 전세금의 최대 한도가 더 낮춰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낮아진 것만큼 월세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됐고 이게 월세 상승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월세 가격이 어떻게 됐냐? 부동산 정보업체 다방이 서울의 10평 이하 연립 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는 평균 58만 500원 하던 원룸 월세 가격이 올해 1분기에는 72만 8,100원으로 25% 이상 올랐습니다. 연식별 빌라 월세를 비교해 보면요. 5년 이하 신축의 경우 100만 원을 돌파했고요. 30년 이상 된 구축 빌라 역시 월세가 72만 원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원룸이랑 빌라 월세가 이렇게 뛰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오피스텔도 월세를 올리죠.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작년 5월부터 슬금슬금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어디일까요? 아파트도 월세가 덩달아 오르는 풍선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100.14포인트로 지난 201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요. 3월 아파트 월세 지수 역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할 거 없이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량을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대체 이걸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말은 참 쉬운데 현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이 LH라는 이름 자체가 토지를 뜻하는 랜드 그리고 주택을 말하는 하우징을 합친 이름이에요. 기본적으로 LH의 수입 대부분은 L, 토지에서 나옵니다. 이 사업 방식 자체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땅 그리고 민간이 가진 땅을 싼 값에 사서 개발을 해주면서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이런 땅 장사다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이 역할을 하라고 국가에서도 지정해 놓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LH에서 땅을 분양받았던 업체들이 대금을 못 치러요. 지난해 LH가 건설사나 시행사의 땅을 분양한 뒤에 받지 못한 연체 금액은 작년 말 기준 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2022년 말 3조 9천억 원 대비 1년 사이에 3조 원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보통 건설사나 시행사가 땅을 사면 아파트랑 비슷하게 몇 년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입을 해요. 그런데 공사비가 인상되고 PF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럼 중도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아예 연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오니까 적자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임대주택 운영 수입이 있지 않나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임대주택 운영은 사실 돈이 전혀 안 되는 마이너스 사업이에요.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시세 대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일종의 복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18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LH가 관리하는 주택수는 143만 4,900호로 1년 만에 5만 가구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주택 노후화로 인해서 관리 비용도 치솟고 있는데요. 작년 LH 임대주택 수선 유지비에서 노후시설 개선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6%에서 2022년 14%로 높아졌습니다. 돈 안 되는 임대주택 숫자는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관리 비용까지 늘어나니까 이익은 순식간에 녹아내려버리죠. 2018년만 해도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9천억 원대였는데요. 2022년에는 1조 9,600억 원대로 불과 4년 사이에 손실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크더라도 공공기관인 이상 할 일은 해야죠. 손실액을 줄이려면은 땅 장사로 새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LH가 분양을 하더라도 땅이 안 팔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땅을 사갈 사람도 없고, 최근 LH는 한때 알짜로 불리던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장시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매수자가 주택을 못 지을 경우에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얹어서 땅을 도로 사갈 수 있는 토지 리턴제라는 조건까지 내걸 정도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토지 리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을 때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된 바가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 같은 토지 리턴제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경이지만 세상은 봐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 총선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민주당이 약속했던 공약들도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누가 하게 됩니까? 약속을 해놨으니까 일단 추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런 거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죠. LH가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지금도 적자 나기가 직전인 그런 상황인데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이라 아무리 따져봐도 하늘에서 막 수조 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추론이죠. 그럼 마지막에 남은 건 민간에서 누군가가 국가를 대신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빌라는 이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지난 2014년 전체 인허가 물량 중에 빌라는 14.6%를 차지했는데요. 작년에는 10년 전에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 반면에 아파트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85.8%까지 늘어났죠. 앞으로 지어지는 집의 대부분은 아파트라는 겁니다. 새로 지을 수가 없다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누군가 사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놔주는 수밖에 없는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결국 아무리 따져보고 고민을 해보더라도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로 빌라 시장이 붕괴됐고 신규 거래의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월세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 됐다. 두 번째, 세입자도 임대인도 모두 월세가 반강제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다. 월세 수요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월세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세 번째, 원룸 그리고 소형 빌라도 월세 100만 원 시대가 돼버렸다. 구축 빌라 역시 평균 월세 가격이 70만 원을 돌파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피스텔, 아파트 월세 가격도 도미노처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제가 자료에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4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LH 수익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공급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주거비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지속될 경우에는 월세 상승세가 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매매 가격 상승세까지 불러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주거비 부담은 훨씬 더 커져버리겠죠.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뉴스에선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럼 모두 안녕!